2026년부터 달라지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이렇게 바뀝니다. 2026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수급 기준도 함께 인상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더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변화는 단순히 금액만 오르는 게 아니라 청년층과 다자녀 가구, 그리고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 전반이 한층 유연해지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내년 기준 중위소득부터 살펴보면 1인 가구는 256만 원, 2인 가구는 419만 원, 3인 가구는 535만 원, 4인 가구는 649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전년 대비 약 6에서 7%가 인상된 수치입니다. 이 기준이 올라가면 소득이 조금 있는 분들도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 급여의 자격 기준도 정해집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까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생계급여는 약 82만 원, 의료급여는 102만 원, 주거급여는 123만 원, 교육급여는 128만 원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내년엔 이 기준이 오르면서 생계급여 수급자만 해도 약 4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생계급여입니다. 내년 생계급여의 가장 큰 변화는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29세 이하만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34세 이하까지로 확대됩니다. 게다가 공제 금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34세 청년이 월 100만 원을 벌었다면 실제 소득으로는 28만 원만 반영되는 셈입니다. 일하면서도 생계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더 커진 거죠. 두 번째는 자동차 기준 완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차량이 있으면 수급이 어려웠는데요. 내년부터는 소형 화물차 500만 원 미만 차량도 일반 재산으로 완화 적용됩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기준도 완화돼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했던 조건이 2명 이상으로 바뀝니다. 즉, 2자녀 이상 가구가 2000cc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된 승용차를 가지고 있어도 수급이 가능해지는 거죠. 다만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되어 자활 근로 등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이 이행 관리가 더 강화됩니다.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실제 근로 의무를 이행해야 수급이 유지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는 기본적으로 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는 제도인데요. 내년부터 과다 외래 이용자에 대한 본인 부담 차등제가 도입됩니다. 1년 동안 외래 진료를 365번 넘게 받는 경우 본인 부담률이 30%로 올라갑니다. 물론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 임산부, 아동 등은 예외입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할 부분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즉 부양비 개편입니다. 지금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수급자의 소득으로 간주해 가족 소득이 높으면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내년 10월부터는 이 부양비 산정률이 기존 15에서 30%에서 10%로 낮아집니다. 덕분에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 조금 높더라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실제 현장에서 수급 탈락 이후 1순위였던 문제라 반가운 변화입니다. 주거급여도 달라집니다. 내년에는 기준 임대료가 1만 7천 원에서 최대 3만 9천 원까지 인상돼요.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최대 36만 9천 원, 경기 인천은 30만 원, 광역시 세종은 24만 7천 원, 그 외 지역은 21만 2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주택 거주자에게는 도배나 장판 교체 같은 경보수는 최대 590만 원, 단열이나 난방 공사 같은 중보수는 1,095만 원, 그리고 지붕이나 주방 개량 같은 대보수는 최대 1,60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급여입니다. 내년부터 초중학생의 교육활동비가 3%, 고등학생은 무려 12% 인상됩니다. 초등학생은 연 50만 2천 원, 중학생은 69만 9천 원, 고등학생은
86만 원을 받게 되고요.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까지 전액 지원됩니다. 실제로 한부모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변화입니다. 정리해보면 내년 2026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틀 자체가 한 단계 올라가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수급자 수가 늘어나고 청년층 근로공제 확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의료급여의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부양의무자 완화, 주거교육급여 인상 등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이제는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하고 넘기지 마시고 꼭 한번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조회만 해봐도 본인 상황에 맞는 급여가 바로 나옵니다. 올해는 안 됐던 분들도 내년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변화 어떻게 보시나요? 충분하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더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복지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